가상자산 거래시장에서 시세 조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과 벌칙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근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의원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 의심 행위가 포착되고는 있지만 현행법은 이 같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전에 매매를 공모하는 행위,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행위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어서 유독 또 최근에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안들 또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에 여러분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올해 6월에 이 여당에서 한번 개정안 발의가 나고 나서는 여당 쪽에서는 그나마 좀 잠잠한 편인 것 같거든요. 이 국민의힘 계속해서 가상자산에 관심을 두는 이유, 어떤 정치적 이슈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약간 이건 정치적인 상황과 물려 있으니까 제가 네. 아는 해석을 좀 해드리면 네네. 지금 여당일 경우 여당은 지금 대선 경선 레이스가 이제 당내 후보 뽑는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8분이 나왔다 지금 2분이 컷아웃됐고 지금 6분이 남아서 지금 경쟁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지금 14분이 나와 있어요. 네. 14분이 나와서 지금 경쟁을 벌이고 네. 있습니다.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14분이 현재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뭐 이런 상황까지 그다음에 인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이제 벌이고 있는데 네. 그 이면을 이제 좀 들여다보면 양쪽이 다 지금 자신들의 입지를 찾고 지금 경선 국면에 좀 상당히 바쁜 국면이에요. 네. 그런데 야당에서 계속 이런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네. 주로 이런 시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젊은 세대란 말이죠. 지금 야당 대표가 30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MZ세대란 네. 말이죠. 네. 결국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MZ세대를 좀 더 확실하게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네. 된다라고 하고 네. 지난번 보선 때죠. 보궐선거 때도 네. 이 20, 30대들이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야당을 많이 지지를 했어요. 네. 지지율 굉장히 높았습니다. 상당히 그때 네. 선거 분석을 해놓은 거 보면 네. 의외의 젊은 세대들이 지지를 네. 했단 말이죠. 거기다 요즘에 보면 또 이번 올림픽 때도 있었지만 무슨 여혐 사태니 무슨 그런 여러 복잡한 그런 네. 젠더 이런 문제들 많이 발생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막 복잡하게 물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여당은 본격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외적인 거를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6분의 네. 후보들의 각각의 의원들이 다 지지하고 들어가 있어서 거기다 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은 14분이다 보니까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또 그 안에서의 경쟁이 그리고 야당 치열하네요. 의원들이 80몇 분이 안 되잖아요. 네. 의원이 적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네. 아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왜 이렇게 야당이 많이 나오는 이런 정책이 많이 나오는 야당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제 젊은 세대들을 네. 좀 흡수를 해야 된다 생각에 젊은 세대들이 관심이 많은 정책 네. 그거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단순한 이게 정말 민심사기에서 끝날지는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세 조정을 하면은 처벌을 하겠다 이런 말도 하면서 물론 처벌하면 좋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 시장에는 금감원이나 이런 기관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정하는 거 어떻게 잡아내요? 못 잡아요. 이거 제가 그냥 네. 단순하게 딱 결론 내는 네. 못 잡아요. 어떻게 잡을 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세라는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움직여주면 괜찮은데 그쵸. 전 세계 시장에서 같이 다 움직인단 연결돼 말이죠. 있는데. 거기다 네. 24시간이 움직여요. 그렇죠. 24시간이 전 세계 시에서 네. 전 세계 도처에서 움직이는데 그거를 네. 어떻게 누가 시세를 조정이나 잡을 것이며 네. 만약 들어서 머스크 형은 어떻게 잡아올 거야? 머스크 형이 그러네요. 머스크 형은 어떻게 잡아올 시세 거냐고. 조정자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말 네. 한마디로 삐끗 잘못하면 우리나라 거래소에 있는 기업 대표들 그쵸. 괜히 네. 이번에 불가리스 사태 보세요. 네,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죠. 경찰에 네. 현재 수사도 의뢰할 정도 네. 난리 날 정도인데 머스크 형 어떻게 잡아올 그러니까요.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정은 어떻게 처벌한다. 그거는 어렵고,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고 네. 다만 이건 할 수 있겠죠. 이제 거래소에 처음 이제 상장될 때 네. 펌핑 작업하고 그래갖고 그 시세를
네, 처음 임의적으로 거래를 올린다. 상장할 때. 네. 그런 걸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것도 제가 얼마 전에 그 거래소에 그 가까운 CEO하고 네. 이제 가까운 분하고 대화를 해서 좀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알려주세요. 네. 그것도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처음에 오면 이게 시세가 안정해지잖아요. 네. 이겁니다. 우리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다고 해서 이제 예를 들면 네.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다 그러면 그 기업을 평가해 가지고 네. 이 기업은 몇 년간 현재 순이익이 얼마가 났고 그쵸. 시장 점유율이 네. 얼마고 기술력이 얼마라는 게 다 있고. 이제 평가를 네. 객관적으로 해서 네. 우리가 현재 예상 추정가는 얼마입니다. 네. 이 회사에 해서 네. 그거 가지고 뭐 그 예비 청약도 받고 네.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시장에 이제 올라가서 결정돼서 그쵸. 시장에 네. 오늘은 예를 들어 10,000원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따상을 갈 것이냐, 따따상을 갈 것이냐 뭐 이런 네, 얘기 네. 해서 이제 이게 그런 네.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컨센서스가 돼 네. 있어요. 정해진 이 테두리 안에서 추적을 다 돼 가는데.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코인이 나왔는데 그쵸. 이거를 얼마에 시작할 거냐. 네. 그죠? 그걸 누구도 해줄 수가 걷잡을 수 없어요. 없죠, 저희 시장은. 그거에 대한 게 네. 사실은 그것도 공인된 기관이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거래소나 이런 데는 그 정부 기관이니까 네. 공공기관 그런 데서 네. 결정해서 해주는데 네. 이건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소비자들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마중물이 뭡니까? 펌프에다가 네. 우물에다 펌프에다 처음에 물을 올라오게 하려면 물을 부어서 이게 물을 올라오게 하잖아요. 압력으로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그 거래소에 상장할 때는 약간의 펌핑이 필요하다. 근데 그 펌핑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사실은 그런 것을 이제 법 시행령 이런 데서 정해야 되는 거죠. 네. 참 최근에 지난주에 이 암호화폐 현재 시가총액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솔라나도 이 국내 거래소인 빗썸에 상장을 할 때 이 순간적인 급펌핑 왔었거든요. 순간적으로 10만 원까지 치솟다가 다시 8만 원대 거래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까지 다 국가에서 나서서 법적으로 제재화를 하고 잡아내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 그렇죠. 보입니다. 네.